하는 생각에 한 번씩 저희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정수 배우님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일임 배우님입니다. 네, 민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동화 배우님입니다. 효진 역할을 하고 있는 손지윤 배우님입니다. 희나 역할을 하고 있는 오의식 배우님입니다. 서영 역할의 리안나 배우님입니다. 왕언니의 김대종 배우님입니다. 여러가지 엄마와 누나 김효숙 선배님입니다. 네,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사전에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을 좀 하고요.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손 들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고요. 제가 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할 때마다 드는 의문점은 대화인데 왜 질답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 몇 가지를 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리를 뽑을 겁니다. 그러면 추첨되신 분들은 여기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 캐스트가 질문하는 거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캐스트들이 관객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이번에 해당하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저희 질문지 받은 것 중에서 빠른 속도로 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빠른 속도로 저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휴대번호 뒷자리 2159님이시고요. 손지윤 배우님은 왜 이렇게 예쁘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요? 그런 질문이? 누구시냐? 밥 한번 살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어디 계시죠? 아, 네, 남자분이시네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고 네, 그러면 지윤 배우님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 두 결 한 장 만화 한지를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답변할 거고요. 상품은 저희 크림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민수쌤, 티나 눈동자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네, 티나 눈동자에는 각막과 홍채, 시신경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 지금 주신 어느 분이시죠? 연출님한테 질문하는데요. 아니요, 민수한테 질문한 건데요. 민수는 과학적으로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티나 눈 속에 제가 있죠. 제가 빛이잖아요. 네, 어느 분이시죠? 4507님 뒷번호, 네, 여기 제 마음대로 드릴 겁니다. 엔젤 모이스트 랩 스팀 크림, 네,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여러 번 관객과의 대화라든가 공연을 하면서 처음 받아본 질문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번호 뒷자리 5907님, 네, 저희 비비크림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왜 이렇게 늦게 공연해요?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저녁이 없는 사회가 돼가기 때문에 퇴근하고 공연장에 찾아오는 길이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공연 시간이 점점 뒤로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기억에 분명히 7시 혹은 7시 반이었거든요. 언젠가부터 8시에 공연을 하고 있죠. 좀 더 대한민국의 삶이 여유로워지면 좀 더 공연 시간을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공연이 3시간짜리도 아닌데 네. 어디 계시죠? 5907님?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여기 전달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 지금 나온 정말 충격적인 질문들이 많은데요. 너무 독특해서 꼭 답변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2님이고요. 이 어느 각도에서도 아름다운 360도 얼굴 미인 프로젝트 마스크팩을 증정하겠습니다. 질문은 어디 계시죠? 4022님? 네, 한번 육성으로 질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안녕하신가요, 이희준 씨? 네, 윤동씨 안녕하신가요? 그다음 안녕하는 표현을 하시지만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 잘 감사하고요. 여기 마스크팩 증정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적극적으로 선정한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고요. 제가 적어놓은 것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질문들이다 이런 생각에 진행했던 겁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 뭐 비슷한 질문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이분 26 끝자리 2628님이시고요. 어디 계시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2628.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여기 기대 한 장 만화 세트를 진정해드리겠습니다. 극중 캐릭터의 뒷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말하자면 티나가 살았다면, 죽지 않고 살아갔다면 어떤 이야기가 생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유식 배우님이 한번 답을 해주실까요? 티나가 계속 살았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민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 지경까지 했는데 안 죽었다고 민수가 또 비겁하게 도망치면 그건 진짜 인간적이지. 좀 행복하게 둘이 용기 있게 만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다고 합니다. 뭐 동화라는 건 뭐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일단은 연인으로서 관계를 맺었겠죠. 그 뒤에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 두개한장 만화 세트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31 휴대번호 뒷자리 1831님 어디 계시죠? 네, 증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은요. 효진이와 서영이의 관계가 들통난 후에 민수 엄마가 찾아와서 서영이가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할 때 하지마 라고 절규하시는데 민수 엄마는 결국 아들에 대한 그 비밀을 눈치채고 있었던 건지 동화 배우님과 효숙 배우님 생각이 어떤지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동화 배우님이 먼저 한번 답변을 해봐 주실까요? 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머니가 아들의 그 어렸을 때부터 키웠을 텐데 자기 손으로 네, 모를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도 들어왔을 때부터 사실 그런 공기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공기가 이미 다 말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선배님 딱 그렇게 하시고 막 하지 말라고 할 때 되게 사실 저도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장면 할 때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그 신 선배님 너무 자기 진짜 제 엄마 같아서 그러니까 제 민수의 엄마 같은 느낌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 되게 되게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잘 마무리될 거예요. 효숙 선배님의 정리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습할 때부터 그 서브텍스트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하지마라는 단어가 엄마가 알고는 있었으나 남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단어 하나로 그게 대표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 좀 이상한 성향을 그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결혼도 시키고 싶어하고 또 애를 빨리 갖게 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좀 깔려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었고 엄마가 네, 어쨌든 답은 알고 있었다.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엄마가 하지마라고 말하는 장면은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감독판에는 있는 장면이에요. 김종우 감독님의 감독판 컷에는 있는 장면이고 최민주 작가님이 그 장면을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집어넣은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어머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회가 됐든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서 살아오셨던 거고, 그러니까 결혼과 뭐 이런 것들을 무리해서 추진하고 효진이를 만나게 하고 결혼을 시키고 괜찮겠지라고 진행하셨던 것 같고, 하지만 이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에 남들 귀에 듣고 싶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선배님이 그 장면을 연기하실 때마다 연습실에서도 그렇고 전극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아프고 한편으로 또 감동적이고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은 김대종, 이일임, 이정수 세 분 배우님에게 질문합니다. 질문 내용 먼저 읽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포비아, 호모포비아와 그 다음에 게이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연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때 역할을 만들면서 고민이 됐던 부분 혹은 이런 역할들을 맡으면서 에피소드가 있다냐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쨌든 포비아와 게이 양쪽의 역할들을 하시게 되었는데 어떠셨는지 가장 근수가 나가는 분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씨? 마이크 어디 있나요? 누구 돼지로 맞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좀 자랐기 때문에 제가 뭐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뭐 완전 거부한다라 포비아적인 성향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관심을 두지 않았죠. 예, 저는 그런 면이 좀 있었고 대신에 그런 건 확실히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지물자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포비아와 또 게이로서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분명히 여성적인 측면이 되게 상당하게 많이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어떤 포비아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상반된 걸 연기하지라고 봤을 때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나한테 있는 면 중에 한 가지를 양쪽에서 한 가지를 꺼내서 극대화시키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자면 뭐 그런 거였죠. 뭐 그냥 했어요. 사실 군수 많이 나가는 분들 네. 죄송합니다. 네. 비슷한 얘기인데요. 삶에서 두 가지 경험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이 작품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좀 인식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저도 되게 포비아로서 굉장히 싫어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혀 모를 때, 어릴 때.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경우들을 접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그러니까 나 자체가 사고에서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냥 주변의 어떤 인식들이 그냥 나에게 똑같이 복사되듯이 내가 그렇게 좀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저 스스로 변화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삶에서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오히려 힘든 것들은 저희가 작품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민수 캐릭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민수가 어떤 죄책감을 가지는 이유는 자기가 개이면서 어떤 포비아로서 행동했던 거 들킬까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배가 됐던 마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삶에서 제가 그랬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좀 되게 좀 괴롭더라고요.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좀 힘들었다 그러면 그런 순간들이 좀 힘들고 좀 어려웠던 순간들이 아닌가 작품 만들면서. 네. 대답이 되셨는지. 네, 뭐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제가 주변에 레지랑 게이 친구를 많고 그래서 부담은 없었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수랑 다르게 해야 되고 또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해야 되고 남자이지만 게이 역할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했던 여러 세 가지 다르게 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후기를 좀 많이 읽고 가끔 모니터를 하는데 그 표현에 좀 편견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많이 만났던 게이들이나 레즈들이 조금 민수랑 다르게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조금 더 전형적으로 표현한 건 있지만 좀 너그를 봐주시고 네.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민하지 않아서 개방적으로 했지만 네. 나 게이 아닙니다. 게이는 말이 나와서 아닙니다. 네.